수능 국어, 리트, 피셋, NCS 이런 시험들은 왜 이렇게 강사들이나 공부법에 사기꾼 같은 게 많을까? 이 사기꾼 같은 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제가 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과목들의 특징, 유독 재능빨 심하고 점수가 잘 안 오릅니다. 노력에 비해서. 지금 제가 시험별로 과목들을 나열해 봤거든요. 수능에서 이제 4개 과목을 치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물론 탐구는 2개로 쪼개지긴 하는데, 다른 뭐 법조계 시험도 리트를 치고 나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따로 치죠, 나중에. 그리고 5급, 7급 공무원 시험을 칠 때도 1차 시험으로 PSAT를 치고 나서 2차 시험에서 경제학이나 행정학, 행정법, 뭐 저런 과목들을 치고, 기업체를 들어갈 때도 뭐 서류를 먼저 넣은 다음에 인적성을 뭐 기업에 따라서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면접을 보고 뭐 별도의 테스트를 보기도 하죠. 근데 저 모든 과정에서 제일 이제 재능빨 심하고 점수 안 오르는 과목이 이런 과목들이에요. 국어, 리트, PSAT, 인적성, NCS, GSET, SK 이런 거. 심지어 리트는 이런 썰이 매년 올라오는데 1년 공부한 사람이 2주 공부한 사람한테 지는 게 가능해요. 저희 과에서 최우동으로 졸업한 유명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리트 문제를 질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수석 졸업이랑은 거리가 매우 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능빨이 매우 심한 과목이 몇 개 있다. 수능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시험에 하나씩 있다. 대부분의 시험에 좀 사람들이 많이 치는. 그리고 이런 과목 있죠. 리트나 수능 국어나 PSAT 이런 과목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일타 강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리트는 예외적으로 존재해요. 리트는 진짜 특이하게 저게 예외적으로 존재하는데 나머지 과목은 거의 없습니다. 수능 국어 압도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일타 강사 있나요? 없죠? 그리고 PSAT 압도적 장기 집권 일타 강사 있나요? 없습니다. NCS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많아요. 강사분들이 못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압도적으로 장기 집권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수학, 과학, 경제학 이런 과목들 보면 독과점 수준으로 1타 강사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런 국어, NCS 이런 글 읽고 나서 문제 푸는 시험들 있죠. 그런 시험들만 1타가 독과점 수준으로 없어요. 그냥 너무 잘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신 분들은 많죠. 이게 왜 이런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 되게 단순한데 풀이 방식에 공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은 일단 공식과 계산을 바탕으로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수학 22번 문제를 풀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반에서 그 문제를 만약에 1등도 풀고 10등도 풀었으면은 그 두 명의 풀이가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수학은 공식과 계산을 바탕으로 하니까. 과학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1등 맞춤 문제에 대해서는 100명이 모여 있으면 한 7, 80명 이상은 풀이가 다 똑같아요. 뭐 특이한 풀이법을 가지고 와서 검사할 때 쓰거나 아니면 되게 특이한 발상과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풀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행정법 같은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국어 리트 피셋 인적성에는 공식과 계산이 없습니다. 계산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공식이 없어요, 일단. 여러분, 글을 읽는 거에 공식이 있나요? 글을 읽는 거에 공식이 어디 있어요? 과목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독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어 뭐 한 35번을 1등도 맞췄고 10등도 맞췄어요. 근데 그 1등과 10등이 문제를 푸는 방식이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다를 거예요. 글을 읽는 스타일도 다를 거고 그 문제를 35번째로 푼 학생도 있을 거고 10번째로 푼 학생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푸는 순서를 학생마다 다르게 잡으니까. 그래서 푸는 방법이 다른 수학, 과학, 뭐 경제학, 영어 이런 과목에 비해서는 사람마다 푸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이게 이제 압도적 장기 집권 1타 강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진짜 극단적인 예시긴 한데 누군가는
10분을 줘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경제학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문과도 아니고, 경제 선택자도 아니고, 평소에 경제학 책도 안 읽었으면, 유달리 그런 경제 지식에 태생적으로 불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한테 2022학년도 수능, 23학년도 수능 거기에 나왔던 브레턴 우즈 체제 지문 있죠. 그거 던져주면 10분을 줘야만 풀 수 있는 지문이 될 거예요. 10분 안에 풀어서 다 맞추면 대단한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은 유달리 막 슈카월드 마냥 경제학 엄청 잘 알고 경제 선택자이면서 평소에 경제 관련 지식도 많아. 그런 사람은 6분 안에 풀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떤 강사가 해설할 때 자기가 볼 때는 그거를 한 7, 8분 만에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뭔가 어떤 그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그럼 그거를 7, 8분으로 제한하고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무조건 그 수업에서 무조건 7, 8분 안에 풀어내야 된다고 주장하면 저 10분 안에 풀어야 되는 10분을 줘야만 풀 수 있는 저 전자의 학생은 좀 낙담하게 되겠죠, 많이? 앞에 학생한테는 그 문제를 10분 동안 풀 수 있게 하고 다른 파트 있죠. 뭐 경제학 지문이 아닌 다른 비문학 지문이나 아니면 문학 지문이나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같은 파트 있잖아요. 그 다른 파트를 빠르게 풀어서 그 저 10분을 실제 시험에서 가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거든요. 물론 저걸 모든 학생이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조차 안 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100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들을 공부할 때는 강사나 강의나 공부법 선택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수학이나 경제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압도적 일타가 그 공식과 계산법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더 다른 강사에 비해서 좋거나 자기랑 잘 맞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풀이 방식이 개념이 정량화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국어 과목은 그런 게 되게 적잖아요. 없는 건 아닌데 되게 적죠? 그러면 결국 공부를 잘하려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험에서 필요한 뭐 독해력이나 암기력이나 어휘력 또는 이제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리트나 피셋이나 NCS는 다른 능력들도 필요하죠. 뭐 사고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발상을 떠올려내는 그런 창의력도 필요하겠죠. 그런 시험 문제 풀이에 필요한 요소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서 나열해보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시험을 치는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날짜까지 개선 가능한 건 뭐고 개선 불가능한 거는 뭔지를 다 적은 다음에 검토해야 돼요. 근데 일부 이제 사교육업계에서 진짜 몰상식한 경우에는 뭐 자신의 지도 방향대로 또는 자기가 가르치는 방식대로 하면 뭐 무조건 1등급이 된다로 하거나 후자가 훨씬 많은데 이렇게 안 하면 무조건 망한다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펼치거든요. 정말 극혐입니다. 정말 극혐이고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사기꾼은 그러니까 NCS나 리트나 피셋이나 국어나 이런 시험에 있는 사기꾼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좀 악용합니다. 인적성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능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유전이죠. 뭐 다른 과목도 다 유전이 중요하지 않나요? 유전이 중요하죠. 근데 그 유전의 영향력, 상관관계 척도가 가장 높은 게 저는 이런 국어나 다른 과목들 같아요. 국어, 리트, 피셋 이런 애들. 뭐 제 의견이니까 실제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능 국어는 그나마 인적성 영역으로 들어가는 독해 베이스의 문제들이랑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 결합된 형태인데 다른 인적성 있죠. 뭐 리트, 피셋, NCS, 뭐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적성 등은 그냥 재능입니다. 막 소금물 농도 재고 이런 거 문제 풀게 시켜요. 그러니까 공식이나 개념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간이면 풀 수 있는데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시험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인간이면 풀 수 있는 문제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타임어택형으로 돼요. 물론 후천적인 경험과 노력이 아예 도움 안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뭐 기출 분석하고 프리스킬 만들고 본인이 잘 못하는 거 개선하고 이러면은 점수가 오르죠. 하지만 재능만한 게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국어랑 저 시험들은 재능만한 게 없어요. 다른 과목은 노력을 안 하면 재능이 아무리 있어도 점수가 상위 10% 이내로 안 들어가잖아요. 수학이나 뭐 경제학이나 이런 과목들은
공식이랑 개념이랑 뭐 학자, 이론 이런 게 있으니까 재능이 있어도 노력을 안 하면 점수가 일정 이상 안 나오는데 리트, 피셀 이거는 재능이 있으면 공부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시험장에서 그 문제를 처음 봐도 상위 10%에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근데 이게 인적성 시험의 취지거든요. 애초에 인적성 시험의 취지는 노력한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릴게요가 아닙니다. 적성이 맞는 분들만 저희가 뽑고 싶어요가 인적성이에요. 수능이 인적성인가요? 수능 인적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성 맞는 사람을 뽑는 시험, 노력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닌 시험에 무조건 점수가 오르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서 저의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해 드릴게요. 이쯤에서. 저는 비문학을 못하지만 2018학년도 수능에서 100분이 100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공부 잘하는 애들의 빅틱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저는 비문학을 40분 걸려서 당시 기준으로 15문제를 40분 동안 풀었어요. 이게 되게 느리게 푸는 거거든요. 특히 저 점수대에서는. 근데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비문학을 그냥 못했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나는 못하니까 비문학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자를 한 6월, 7월쯤에 이미 혼자 깨달았고 문학이랑 화작문을 빠르게 풀자. 당시에 화작문이어서. 다른 파트를 빠르게 풀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파트랑 문학을 30문제죠. 30문제를 30분 동안 풀었어요. 15문제를 40분 동안 푸는데 30문제를 30분 동안 풀었어요. 그래서 비문학을 엄청 못했는데도 100분이 100이 나왔다. 저는 PSAT를 칠 때도 언어 논리에서 일치부합을 마지막에 푸는 진짜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보통의 학생들은 일치부합부터 푼 다음에 마지막에 논리 퀴즈를 몇 개 풀고 몇 개 버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일치부합을 마지막에 풀었어요. 논리 퀴즈가 더 쉬워서. 왜냐면 독해력이 진짜 너무 낮아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뭐 MMPI나 다른 지능검사 같은 거 해보면 독해력이 평균보다 많이 낮거든요. 그럼 저렇게 낮으면 독해 관련된 문제를 마지막에 푸는 게 맞잖아요. 다른 문제를 더 빨리 풀고. 그래서 저는 저렇게 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어떤 강사, 되게 압도적인 일타 강사가 와서 국어의 본질은 독해력이고 글을 읽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 라고 저한테 주장하면 물론 맞는 말이죠. 그 사람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이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기만하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아까 그 말한 공포 마케팅 하는 사람 빼면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는데 강사는 강사 나름의 논리를 갖고 학생한테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 전달하는 게 그 사람의 선의로 전달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일 때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래서 다 저처럼 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 강사의 말을 안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방법으로 100점을 향해 가야 돼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인적성 공부의 시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인적성 공부는 유독 더 괴롭고 외롭습니다. 왜냐면 내가 옆에 있는 애랑 똑같은 공부를 하면 안정감도 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먹히고 조금씩 점수가 오르는 게 보이면은 나름 재밌잖아요. 물론 고통스럽지만 성취감도 더 잘 받고 근데 남들이랑 다 조금씩 다른 공부를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른 공부를 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려야 돼. 괴롭죠. 이게 괴롭기 때문에 다들 그냥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유명한 강사, 잘 가르치는 강사라고 알려지신 분들의 강의를 추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닐 거니까 웬만하면. 근데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다는 보장이 없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가 저처럼 100분이 100이면 그 강사가 만약에 자기랑 방법이 안 맞아서 100분이 90이나 93 정도까지 올리는 데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강사의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이 아니게 될 수 있겠죠. 100분이 100을 필요한 분들이라면. 근데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 이해도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씨발 그러면 재능 없으면 포기해야 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인적성 시험은 원래 적성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요 라는 시험이에요. 적성이 없고 하면 포기할 수도 있죠. 포기하는 게 그런 것도 아니고 포기 안 하는 게 옳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부터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약간 재미가 없고 낭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제 개인적인 그냥 가치관에서는 인생에서는 내가 그 게임이 불리한 걸 알고서라도 그 승부를 봐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수를 하는 것도 재수 승률이 50%가 안 돼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재수를 했을 때 고3 때보다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왜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매년 재수를 하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 막 경쟁률 10대 1 기본이고 막 30대 1, 100대 1 이렇게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자기가 불리한 걸 알고서라도 내가 정말 절실하게 원하는 게 있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승부를 보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게 뭔가 멋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응원을 해주고 싶다. 근데 마침 최근에 제가 다니던 일이 끝나가지고 채널을 제가 다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는 이유가 제 개인적인 돈도 당연히 벌고요. 뭐 선의로 완전 100% 하는 건 아니지만 돈도 벌고 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약간 저 불리한 게임을 불리한 걸 알고서 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었다. 저도 현역 때 국어 4등급 두고 진짜 재수하기 싫었거든요. 진짜 국어 하나 때문에 재수 너무 하기 싫었는데 어떻게 해서 올리긴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언더독들이 한번 게임에서 이기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다. 난 너무 빡셌다, 진짜 공부할 때 혼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제 소개를 살짝 하고 그냥 이번 영상을 마치고 다음 영상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나를 잘 이해하는 거 있죠. 이 나를 잘 이해하는 거 관련해서 좀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군지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으로는 국내 지금 2위가 그 사이에 2위가 됐더라고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시대인재에 비문학 교재를 써서 출간을 하고요. 완판을 했던 저자입니다.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유튜브에서 박종현님이랑 다른 어떤 그 대학교 다니시는 학생분이랑 같이 써서 3인 1팀으로 책을 냈었고 책을 잘 팔아서 한 2주인가 3주 만에 다 팔았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책을 낼 예정입니다. 올해도 6월쯤에 책을 낼 거고 저는 원래 유튜브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 뭐라 하지? 저 골뱅이 뒤에 있는 저거 치시면 나올 거예요. 하는 이유는 당연히 저도 강의나 책 팔아서 돈 벌면 좋죠. 돈을 벌 겁니다. 유튜브로도 돈을 벌고 강의랑 책으로도 돈을 벌 겁니다. 근데 제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 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랑 이걸 보는 분들이 대부분 학생이실 거 아니에요. 이게 불일치 될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제품을 파는 사람이랑 제품을 사는 사람이 이익이 불일치할 때가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전자를 선택하고 싶지 않고요. 그렇다고 제가 불이익을 보면서 시청자의 이익을 챙기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재벌이어도 사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둘을 최대한 일치시키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리고 책을 써서 책도 팔아서 돈도 벌고 그런 방법을 찾으려고 이 컨텐츠를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원 강사를 앞으로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사교육 업계에 뭔가 제 진로를 풀 베팅할 생각도 없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녔던 회사도 사교육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겁니다. 단 법과 판례가 허용하는 선에서 논리를 담아서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어서 좀 사리면서 적절히 진솔된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 방법 있죠.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데 자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 국어나 리트나 피셋 이런 인적성 시험에서 그 사람들이 재능이 없어도 자신의 실력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공부를
확정 짓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